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시나리오 관리자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는 데이터 탭, 예측 그룹, 가상 분석에 보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자,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합니다. 자,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의 변경 셀을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셀과 결과 셀이 있는데 변경 셀은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자,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 결과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결과를 만들 때 두 가지가 떠요. 요약 보고서로 할 건지 또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병합을 통하여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병합을 이용해서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시나리오 또는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보고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자, 이건 뭐냐면 원본 데이터가 있는 시트 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라고 새로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값을 변경해도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듭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별도의 시트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본 데이터가 수정된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값이 수정되진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그 시나리오 결과 값이 나오자마자 그건 원본 데이터하고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수정해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벌 너튜브 표에서 환율의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상반기 합계와 하반기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즉, 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상반기 합계와 하반기에 받는 금액의 합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C3셀을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C11셀은 상반기 수입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C18셀은 하반기 수입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요걸 이름을 정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은 C3셀은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C11셀은 상반기 수입으로 정의하고 C18셀은 하반기 수입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됐네요. 시나리오 이름은 환율 인상으로 했을 때 환율을 1,400원으로 설정하고 또 시나리오 이름이 환율 인하로 됐을 때 환율을 1,2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요게 이제 시나리오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문제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1단계에서는 이름을 지정해 줘야 돼요. 이름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C3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 환율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야 되고, 또 여러분 이름 상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름 상자입니다. 이름 상자 보이시나요? 이름 상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노트북이라고 이름을 쓰면 여기에 이 B2 셀의 이름이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자, C11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요 C11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상반기 수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름이 정의됩니다.
C18셀에 선택하고 C18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하반기 수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름이 정의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름을 다 정의한 다음에 데이터 탭 예측 그룹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면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뭐예요? 이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누르면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추가 버튼을 눌러주기 전에 이 시나리오 관리자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의 1번은 추가예요. 시나리오의 이름과 변경 셀을 입력할 수 있는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이 추가를 누르면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삭제를 클릭하면 여기 선택된 시나리오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나리오가 없지만 편집, 선택한 시나리오를 편집할 수 있는 시나리오 편집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병합, 이건 뭐예요?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요약을 클릭하면 뭐가 뜨냐면 요약을 보고서의 종류가 있는데 요약을 클릭하고 보고서의 종류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와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중 선택해서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셀, 변경 셀을 참조한 수식이 입력된 셀입니다. 자, 표시. 여기 자, 표시는 선택한 시나리오의 결과값을 워크시트에 표시합니다. 닫기, 대화 상자, 요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를 실행시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에다가 우리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환율 인상을 해주고, 자, 변경셀, 이게 뭐예요? 환율이 변경되는 거예요. 이게 C3셀은 환율이었어요. 그쵸? C3셀을 클릭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확인을 눌러주면 시나리오 값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 값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환율 인상이니까 1,400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쵸? 1,400원. 시나리오 값에다가 시나리오 이름을 환율 인상으로 하고 변경셀은 왜? 여기 지금 환율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환율이 1,400원으로 환율 인상했을 때 C3셀에 있는 값이 1,400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 값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환율 인상,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자, 변경셀은 수식에 영향을 주는 값으로 최대 32개까지 변경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셀은 여러분 수식이 없어요. 수식이 결과 셀에 있잖아요. 여러분 수식이 없습니다. 이 변경셀은 결과 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얘가 이제 1,400원이 됐을 때 그 결과 셀의 값은 얼마냐, 얘가 1,200원이 됐을 때 환율 인상이 돼서 1,400원이 됐을 때 그 결과값은 어떻게 변하냐, 환율 인하가 돼서 1,200원이 됐을 때 그 결과값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은 뭐 선택 요소입니다. 반드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변경 금지와 숨기기는 시트 보호를 했을 때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추가 단추를 클릭하여서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 요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환율 인상이라고 입력해주고 변경셀은 C3셀을 선택해줬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니까 시나리오 값 대화 상자가 나와서 여기 1,400원을 해주시고 추가를 눌러줘야 돼. 1,400원을 클릭하고 추가, 왜?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대화 상자를 실행합니다. 그럼 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시나리오 또 추가 대화 상자가 뜹니다. 뭐 처음에 시나리오 추가라고 뜨지만 나중에 시나리오 또 뭐 편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추가 대화 상자가 뜨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환율 인하라고 해주고 시나리오 이름을 변경셀은 C3이라고 해주고 또 확인을 클릭하면 시나리오 값도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럴 때 1200원을 입력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뜨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즉 환율 인상이 돼서 1,400원이 되고 또는 환율 인하가 돼서 1,200원이 됐을 때 어떤 값이 변했어요? 상반기 수입과 하반기 수입이 변했잖아요. C11셀과 C18셀의 값이 C11셀 상반기 수입, C18셀 하반기 수입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약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뜨고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의 종료는 시나리오 요약으로 하고 결과 셀은 우리가 그 환율이 변동됐을 때 변하는 값, 즉 그 결과 값이 들어있는 셀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반기 수입셀 C1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C11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C18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딱 누르면 뭐가 뜨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딱 새롭게 생성됩니다. 여러분 원본 데이터가 있는 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가 새롭게 하나가 생성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야 돼. 뭐예요? 지금 여기 환율 인상, 환율 인하라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환율이라고 나왔어요. 환율은 원래 C3셀이었고 상반기 수입은 C11셀이었고 하반기 수입은 C18셀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환율 상반기 수입 하반기 수입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을 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 그냥 C13셀, C11셀, C18셀 이렇게 셀 주소가 표시됩니다. 자, 추가된 시나리오는 환율 인상과 환율 인하이다. 환율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상반기 수입과 하반기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변경셀은 환율, 결과셀은 상반기 수입, 하반기 수입은 이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환율은 뭐예요? 수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결과셀은 뭐예요? 반드시 변경셀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수식에는 뭐예요? 변경셀에 있는 값이 참조가 되어 있겠죠. 결과셀은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된다. 자, 결과셀은 변경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됩니다. 그렇지만 변경셀은 수식이 없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오른쪽 그림이네요. 그렇죠? 오른쪽. 자,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의 값의 변화에 따른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네. 그렇죠? 지금 변경셀은 최대 32개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 3개 있네요. 즉 노트북과 프린터의 스캐너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평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2번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맞네요. 지금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두 개의 시나리오가 추가된 겁니다. 3번 시나리오의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 표시된다. 틀렸어요. 안 돼요. 여러분 시나리오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 즉 원본 데이터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돼?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원본 데이터로 시나리오를 만들지만 원본 데이터가 수정된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한번 만들어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데이터가 수정되는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서 수정한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수정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실행하기 전에 변경셀과 결과셀에 대해 이름을 정의했다. 맞죠? 변경셀은 다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라고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옵니다. 결과셀도 이름을 평균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 평균이라고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셀 주소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B, 뭐 CB, 뭐 C, 뭐 13 이렇게 셀 주소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네요. 이거 보시면 돼요.
1번 데이터 도구,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 단추를 클릭하면 표시되는 대화 상자이다. 그렇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2번 변경 셀은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을 의미하며 변경 셀은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의 그룹이며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변경 셀은 최대 32개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32개까지. 자, 근데 지금 변경셀 하나네요. 그렇죠? 자, 3번 설명은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그렇죠? 이 설명은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 쓰고 싶으면 쓰고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쓰셔도 돼요. 자, 요 보호. 4번 보호의 체크박스들은 검토, 변경 내용, 시트 보호를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들이다. 그렇죠. 이 보호는 여기 변경 금지라고 체크되어 있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그 기능을 발휘해요? 검토 탭에 있는 변경 내용 그룹의 시트 보호를 선택했을 때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설명은 선택사항입니다. 3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나의 시나리오에 변경셀을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네, 변경셀은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자, 시나리오 결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요약 보고서. 하나는 피벗 테이블 요약 보고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시나리오 병합을 통하여 다른 통합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번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원하는 함수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부분합이잖아요. 부분합. 그룹별로 우리가 함수를 적용하는 것을 부분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룹별로 해당 필드의 평균이나 합계를 낸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부분합을 사용합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룹별로 함수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부분합입니다. 4번 다음 중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이건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는 뭐라고요? 이거는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 부분합, 통합은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5번 오른쪽 그림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네요. 한번 볼까요? 자, 추가된 시나리오는 보통과 우수 두 개가 있네요. 자, 변경 셀은 두 개인데 두 개의 이름이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셀 주소로 나와 있는데 결과색 매출액은 이름이 정의가 돼 있네요. 자, 즉 B3과 B3셀에 있는 값과 B4셀에 있는 값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가된 시나리오의 이름은 현재값, 보통, 우수이다. 아니에요. 추가된 시나리오 이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통과 우수입니다. 2번 결과 셀은 매출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맞아요. 매출액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네요. 3번 결과 셀에서 B3셀과 B4셀을 참조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 그렇죠. 이 결과 셀은 반드시 변경 셀을 이용해서 값이 나와 있는 변경 셀을 이용한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변경 셀은 여러분 변경 셀은 수식이 없습니다.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있는 위 그림의 시트를 삭제해도 작성된 시나리오는 삭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원본 데이터가 삭제돼도 시나리오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를 삭제한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면 서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예요. 원본 데이터가 값을 수정한다 그래서 시나리오 값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에서 어떤 값을 바꾼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수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5번의 답은 1번. 자, 6번 다음 중 오른쪽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른쪽 시나리오는 기간 연장이라는
기간 연장이라는 시나리오 하나만 추가되어 있네요. 자, 변경셀은 B3이네요. 그렇죠?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결과셀은 납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자, 변경셀은 수식이 없고 결과셀은 변경셀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시나리오에 설정된 변경셀은 B3이다. 그렇죠. 변경셀은 B3이네요. 2번 시나리오 관리자에 생성된 시나리오는 현재 값과 기간 연장 두 가지다. 틀렸어요. 기간 연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간 연장 한 가지. 3번 결과셀은 B3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럼요. 결과셀은 변경셀 즉 B3셀을 가지고 수식을 만듭니다. 참조하여 수식을 만듭니다. 4번 결과셀의 납입금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면 납입금으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네요. 결과셀은 답은 2번입니다. 시나리오는 현재 기간 연장 하나만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7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틀렸어요. 여러분 무슨 파일로 저장해? 그냥 시나리오는 별도의 시트로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시트로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시트에 만들어져요. 바로 옆에 시트, 원본 데이터가 있는 바로 왼쪽 시트에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가 만들어져요. 원본 데이터가 있는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예, 틀렸네요. 그쵸? 2번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결과 셀이 필요 없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맞아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셀이 시나리오 요약 우리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약 보고서와 피벗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약 보고서에는 결과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결과셀이 있어야 됩니다. 자, 8번 다음 중 그림에 표시된 시나리오 요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판매량 감소, 판매량 증가 두 개의 시나리오가 추가되었네요. 자, 변경셀과 결과셀은 이름이 정의되지가 않았네요. 반드시 결과셀은 변경셀을 참조하여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현재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 맞네요. 판매량 감소와 판매량 증가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번 B2셀의 값이 변경될 때 D2셀의 값이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렇죠. B2셀의 값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D2셀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3번 D2셀은 계산식이어야 하고 그렇죠. D2셀은 변경셀을 참조하는 계산식이어야 합니다.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B2셀은 D2셀의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요. B2셀은 D2셀의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경셀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B2셀에 최대 64개의 변경셀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최대 32개 셀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나리오는 작업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들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이다. 맞아요. 그렇죠? 자, 2번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작업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시키면 원래의 값은 되돌릴 수가 없다. 맞습니다. 시나리오 작업 시트에 입력된 값을 변경시키면 원래의 값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3번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24개까지 변경셀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어요. 최대 24개가 아니라 32개의 변경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네요. 그쵸? 4번 시나리오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며 설명은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시나리오 이름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 줘야 돼요. 뭐 환율인상, 환율이나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설명은 선택사항이니까 안 입력해 줘도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다음 오른쪽 시나리오 요약 및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기간 연장이라는
이거 아까 했던 거다, 그쵸? 아닌가요? 자, 시나리오 이름은 기간 연장이다. 맞아, 기간 연장. 2번. 시나리오에서 변경셀은 B3이며 변경셀은 B4입니다. B3셀에 수식이 입력될 수 없다. 그렇죠. 변경셀은 수식이 입력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셀은 변경셀을 참조한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번 납입금은 B3셀을 참조하여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시나리오 요약 시트의 결과를 원본 데이터가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의 결과를 이게 나왔어도 원본 데이터 수정한다 그래도 원본 데이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까지 시나리오 관리자에 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